원장님, 시청자님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지금 안면부 위주로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통증의 특징이 수초간 사라졌다가 또 이내 없어지는 걸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증상은 3차 신경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은 일단 3차 신경이 뭔지를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우리 몸에는 뇌에서 우리 몸 곳곳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주관하는 12개의 뇌신경이 분지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5번째 뇌신경이 3차 신경입니다. 이 3차 신경은 안면부로 분지가 되고 있고 3가지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차 신경의 첫 번째 가지가 안신경으로 눈 쪽으로 분지되고 있고요. 눈 주위나 미간, 이마 쪽, 코 주변의 감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지는 상악신경으로 위턱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로 볼 수 있겠고요. 이 가지는 위턱 주변의 피부와 점막, 그리고 위쪽 치아, 그리고 윗입술, 그다음에 코 주위의 감각을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지는 하악신경으로 아래턱의 피부와 치아, 그리고 혀의 앞부분, 측두 부분의 감각을 주관하고 또한 악관절, 턱관절과 씹는 근육, 저작근의 근육 운동까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3차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3차 신경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차 신경통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일단 짧게는 수초, 길게는 수분까지도 이어지는 극심한 통증인데요. 이 통증은 전기를 옮는 듯한 강렬한 느낌의 통증 또는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저릿저릿한 통증 등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통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편측성, 즉 한쪽 면으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두 번째, 세 번째 분지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치아 쪽에 감각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치통하고도 오인할 수가 있는데요. 치통과는 다르게 좀 더 강렬한 통증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또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특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얼굴이 나도 모르게 움찔거리는 유동성 틱 증상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3차 신경통은 3차 신경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면신경의 감각이 저하되거나 그래서 얼굴 부분의 감각이 좀 둔한 느낌이 들거나 혹은 저작근이 근력이 약화돼서 씹는 동작이 좀 어려워지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3차 신경통의 증상, 단순히 통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찌릿찌릿하고 저린 증상부터 유동성 틱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장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양치질이나 세수를 할 때, 음식물을 씹을 때 특히나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이러한 동작들이 좀 통증을 유발하는 데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3차 신경통은 사실 찬바람을 쐬거나 찬 음료를 마시거나 이럴 때도 유발이 될 수 있는데 특정 동작을 할 때 특히 유발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다던가, 즉 씹는 동작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양치질을 한다던가, 면도를 한다던가, 세수를 할 때나 혹은 하품을 하거나 코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3차 신경의 분지들이 주관하는 영역들을 자극하는 동작들을 했을 때 3차 신경통이 유발되거나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련된 유발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보다 더 구체적으로 3차 이러한 신경통들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차 신경통은 뇌신경의 5번째 분지인 3차 신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3차 신경이 지나는 그 루트를 따라서 우리 내부 구조물들의 변형이 있거나 아니면 이 3차 신경에 압박이 있는 경우 혹은 3차 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염성 질환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대상포진이나 중이염과 같이 안면부 쪽에 감염성 질환이 일어났을 때 이 염증이 3차 신경까지 침범을 해서 3차 신경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상인데요. 교통사고라던가 복싱이나 격투기, 권투 같이 얼굴 부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친다던가 하는 등의 외상으로 인해서 3차 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 3차 신경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뇌종양이나 뇌동맥류와 같이 3차 신경이나 그 주위 혈관을 압박하는 물리적인 압박이 있을 경우에 3차 신경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이나 퇴행성 신경병증처럼 각종 신경질환으로 인해서 3차 신경통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원인들 외에도 특발성으로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3차 신경통은 스트레스라던가 과로 이런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혹은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몸의 면역력의 저하나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생활관리나 한약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또한 침치료로도 이런 통증을 많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처 부위나 이 통증 부위와 관련된 경락의 침치료를 받음으로써 통증을 효율적으로 제어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정겨운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은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4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드러기입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해지고 햇볕이 따가워지는데요. 이런 햇볕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가렵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햇볕 알러지 혹은 일광 알러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강한 날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야외 활동을 해야 될 때는 긴팔 옷을 입거나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긁지 마시고 가렵더라도 긁으면 2차 감염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 만약 가려움을 참기 힘들거나 열감이 심해진다면 깨끗한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환부에 올려놔 주시고 서늘한 바람으로 열을 식혀주시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여드름인데요. 여름철에는 피지성과 땀샘에 자극이 되어서 피지 분비와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부에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들이 증식하게 되고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면포가 증가하고 이것이 악화되면 화농성 여드름이나 모낭염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염증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피부의 가려움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손으로 긁거나 면포를 오돌토돌한 부분을 뜯거나 긁게 되면 그 부분에 감염이 되어서 다른 피부 질환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드름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손으로 뜯지 말고 위생적인 압출 치료를 받고 또한 몸에 열이 오르거나 땀이나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이런 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한약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질환은 물사마귀인데요. 물사마귀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약해질 수 있는 여름철에 흔하게 발생하고요. 번지기 쉬운 그런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녀오거나 수영장, 워터파크 같은 곳에서 옮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물사마귀와 유사하게 생긴 피부 질환으로 비립종이 있는데요. 비립종은 물사마귀와는 다르게 피부 표층이 각화된 물질들이 쌓여서 주머니를 이루는 것인데요. 이런 비립종은 얼굴이나 눈꺼풀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한 수포 양상의 피부 질환은 면역력을 높이는 이끼 생진하는 한약 치료나 혹은 노폐물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이수 소종하는 한약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율무나 보리와 같은 음식들을 활용해서 차로 끓여 먹거나 볶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접촉성 피부염인데요.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에 맞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서 쓰게 되거나 혹은 자외선으로 많이 손상된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피부 질환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고자 스스로 스크럽제나 필링 제품 같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땀을 흘린 상태가 계속 유지되거나 해수욕장에 가서 바닷물이 피부에 닿은 상태가 유지되고 거기에 열이 나고 햇볕을 받게 되면 땀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습진 양상의 피부염은 제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농가진과 같이 염증이 심화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증상은 생겼을 때 바로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깨끗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또한 바닷물이 닿았을 때 바로 씻어내서 깨끗하게 말려주시고요. 알로에겔 같은 걸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상 여름철에 유의해야 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 꿀팁을 잘 활용하셔서 여름철에 건강한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 한의사 정겨운이었습니다.